자,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천안 월봉고의 국어 내신 문제, 특히 1학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고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이나 자, 나중에 월봉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고등학교 내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 월봉고는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해요. 근데 미래엔 교과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작품도 좀 많고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미래엔 교과서가 아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의문, 1학년 1학기 기말에는 맞춤법,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그 높임법, 그 다음에 기말에는 중세국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번 문학과 문법이 이렇게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국어 선생님께서 약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문법을 그냥 몰아서 보십니다. 그래서 문학만 보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과 섞여서 나오는 부분에 문법이 조금 범위가 많고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 부분에 문법이 나오는, 그러니까 1학기 때도 기말의 문법이 나오고 2학기 때도 기말의 문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문법이 있는 부분 기말 문제가 어렵겠구나. 아닙니다. 월봉고는 전통적으로 문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좀 못 본 학생들이 문법에서 오히려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른 기조를 갖고 있죠. 문학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봉고가 여학생이 많아요. 여학생이. 근데 여학생들이 국어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아주 고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제시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수능 제시문도 많이 활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 선생님이 저 이번에 외부 제시문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딱 이러신 거야. 그래서 애들이 외부 제시문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교과서 막 들이다 판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외부 제시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는데 월봉고 선생님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부 제시문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게 학생들한테는 외부 거 나왔잖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튼 외부 제시문이라고 너무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외부 제시문도 약간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주죠. 그런 것들 다 잘 보시면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매우 까다롭다. 서술형에 감점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를 많이 주시는데 그 프린트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갖고 문제화를 시키는 나 같은 사람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학교 시험의 문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가 18문제죠. 자, 한 문제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9점 정도 되니까 여기는 객관식은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 부담은 약간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식도 하나 틀리면 점수가 좀 크게 깎이죠. 그쵸? 크게 깎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관식은 이게 주관식인데 2, 3점이에요. 2, 3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만도 못하죠. 단답형이겠죠? 단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점짜리와 5점짜리가 있는데 4점짜리 문항이 3개나 있고 5점짜리 문항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서술형 쓰기가 바쁩니다. 서술형 나중에 써야지 하고 놨다가 10분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하세요. 서술형을 굉장히 좀 급하게 처음에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술형에서 통째로 깎여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약간 비싼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서술형 5점짜리예요. 자, 이거 학부형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서 드러난 높임의 대상을 찾아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도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말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문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높임의 대상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높인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높였지만 아버지도 높였습니다.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둘 다 써야 됩니다. 자, 높임을 실현한 방식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할아버지께서도는 할아버지가 깨서도가 주격조사거든요.
그래서 자, 할아버지에게는 주체 높임을 사용한 것이고요. 높임을 사용한 것이고, 아버지는 대화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는 상대 높임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조사 뭐뭐께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특수어휘가 있어요. 주무시다 이런 거 있죠? 특수어휘를 이용하는 경우 있고, 자, 세 번째가 서나말 어미 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상대 높임은 딴 거 없어요. 자, 자, 조사합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건데, 자, 그러면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뭐 사용. 자, 할아버지께서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사용했죠? 그 다음에 가시었어요니까 서나멀어미 시 사용했죠? 특수어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은 아버지 높인 거죠? 조사 요를 사용해서 높였다. 이렇게 쓰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밑에 뭐라고 써있죠?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높임의 대상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높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자, 조사께서와 서나멀어미 시, 그리고 상대 높임 조사인 요를 사용하여 높임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인데, 자, 이게, 자, 선생님이 월봉고 문제 어렵다고 했죠. 자,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게 뭐가 어려우냐면, 학교에서 기본 개념으로 쭉 공부를 해서 아주 충실하게 문제집도 풀고 다 풀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 개념을 적용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는 문제집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근데 아예 개념 자체를 이용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이거 한번 요 두 개 낫다와 낫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병이 낫다예요. 자, 낫다는 기본형이 낫다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병에다 나아서 이렇게 나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낫다 있습니다. 아기를 낳다. 자, 아기를 낳다일 때는 자, 나아가 어떻게 써지냐면 나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무슨 현상이 같이 동시에 발생했냐면 여기서 시옷이 사라졌으니까 얘도 탈락이죠. 탈락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 나타도 나아라고 발음할 때 이 히읗이 발음이 됐나요? 발음 안 됐죠. 그래서 이것도 발음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탈락이에요. 의문현상에서 보면. 그래서 둘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탈락. 자, 3번과 4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가 어렵습니다. 자, 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음음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본 개념을 적용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자, 얘는 시옷이 탈락한 게 표기에 반영이 되었죠. 얘는 히읗이 탈락했지만 표기에는 그대로 히읗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3번이 되는데, 자, 이건 지금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좀 더 기본 개념을 이용한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한다. 그건 이제 혼자서 접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월봉고 문제였고요. 월봉고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잘 해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